네, 안녕하십니까.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 파워포인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IT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무에서 알아두면 제일 좋은 팁이 있는데 그 팁에 대한 파워포인트 설명을 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아주 실무에서 유용한 팁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팁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는 팁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짬뽕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제 파워포인트거든요. 파포라고도 하고 PPT라고도 하죠. 네, 이런 건 이따가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와 이제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이제 워드나 그다음에 저희가 유명한 뭐 엑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이라고 하고요. 버전은 2021 버전.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는 가장 최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실무에서 알아야 되는 팁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직장에서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랑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버전이 막 이거 말고 뭐 365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건 좀 구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서는 어떤 메뉴들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괜찮을까? 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이 MS 오피스도 그렇고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Q&A 뭔가 질문과 답을 알려드리는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제가 꾸며봤으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폴더에는 샘플 폴더가 있는데 여기 메모장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메모장이 메모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메모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팁을 좀 텍스트로나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메모장이 아마 꽉 채워져 있겠죠?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는. 그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겠고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이제 파워포인트 이 사용 방법, 즉슨 이 팁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에 대한 목차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강이니까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드리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팁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이제 오피스와 한글 강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첫 번째 시간이 돼요. 저도 이제 팁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해왔지만 어쨌든 파워포인트를 시작으로 MS 오피스는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시겠지만 워드나 엑셀 그리고 약간의 경계선으로서 한글까지도 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1초, 1분 더 빨리 또 좀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1강 오늘은 이제 이런 Q&A 강의가 되겠고 2강부터 6강까지 강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2강에서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단축키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그것을 활용도 한번 해볼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좀 시간 단축 팁이자 아주 굉장히 많이 쓰여야 되는 것이 단축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강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3강부터 5강까지는 각종 위에 보시면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탭이라고 하는 건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하나씩 들어갔을 때 어떤 팁들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럼으로써 제가 또 알고 있는 약간 좀 자질구레한 팁들도 같이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여기서 못다한 얘기를 좀 하면서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또 활용을 할지 약간의 좀 예시를 좀 들면서 이럴 때는 저희가 배웠던 팁을 활용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무리적 강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구성을 좀 알차게 해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좀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하기 전에 메모장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MS 오피스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플랫폼이라고 따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제작을 또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버전이 보통 놀랍게도 이제 옛날에 2010부터 해서 2010 뭐 3 이렇게 뭐 2017 뭐 2019도 나중에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6 중간에 2016이었죠. 19 그리고 2021까지 해서 최신 버전으로 오기까지가 지금 거의 한 진짜 많은 연도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 기준이 거의 12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21 버전을 쓰고 있고 21 버전이라고 해서 21년도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2021 버전이 있고 그리고 365 버전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를 사시거나 노트북 사신 분들은 보통은 진짜 정말 뭐 싸구려 아닌 이상 이 365 버전이 미리 여기에 깔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21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통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둘 다 똑같은 이제 최신 버전이라는 거 무조건 똑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21 버전은 일회성 구매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한 10만원, 20만원 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죠. 지속적으로 이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아서 한 번 그냥 기본 하는 것만 사서 끝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36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죠. 월마다 이제 월 몇만 원씩 주면서까지도 하는 거고 업데이트는 최신으로 지속이 된다는 점이 좀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21 버전을 얘기하고 있더라도 이건 또 이제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쓰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집에 365가 있어도 똑같은 거니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똑같은 최신 버전이라는 점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저는 이제 요거 두 개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그 체험판 이나 이제 트라이얼 버전이라고도 하는데 뭐 1개월 무료 체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30일 무료 체험 같은 것들도 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MS 오피스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파워포인트 그리고 워드 그 다음에 엑셀까지는 인기가 좀 많은데 이제 액세스부터는 인기가 좀 떨어지죠. 아웃룩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거의 아는 것만 해도 10개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오피스를 산다고 다운로드는 받을 수 없고요. 실제로 내가 한 여기까지는 많이 제공을 하고 요즘에는 이것도 기본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가입하시거나 구독을 하셨을 때는 이제 액세스가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따가 끄트머리 때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MS 오피스 설명을 여기까지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따가 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에 대한 이제 Q&A 진짜 물어보시는 게 정말로 많아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답이 되셨으면 좋겠을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원래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중 이제 MS 오피스에서 제작한 발표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발표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가미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과 컴퓨터의 한슈 그리고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파워포인트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 글자짜리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제일 많이 쓰는 게 파워포인트라는 거고 요즘에는 또 AI 개발이 또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몇 글자만 입력하면 그걸 그대로 또 PPT로 만들어주는 아주 기능이 강력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손수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고 약간 좀 부탁을 하거나 AI를 사용하거나 그렇게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파워포인트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좀 하겠는데 이 파워포인트로 문서 작성을 하거나 출력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약간 기능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잠깐 좀 이것 좀 설정을 바꿔서 보통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좀 이제 화면을 넘나들면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문서 작성으로 쓰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인쇄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인쇄를 할 때
약간 좀 한 화면에 나오게끔 인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인쇄를 하는데 문서 작성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게 보기가 좀 힘들고 사실은 이제 한글이나 워드 같은 친구들로 많이들 문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기능 면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서 작성을 아예 출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꼭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워포인트에서 고급적인 그림 편집 같은 것들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2분의 1 정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잠깐 뭐 그림을 안 얻거나 만약에 넣는다라고 치면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림들을 넣었을 때 요즘에는 실제로 이제 그림 서식 탭에 가시면 배경을 제거하거나 수정, 색, 꾸밈 효과, 투명도 그리고 이런 버튼들이나 스타일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제거했는데 이것도 멀리지 않고 수정도 이렇게 좀 바꿔서 그림을 좀 편집할 수 있고 색깔도 채도나 조명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2분의 1 정도까지밖에 말을 안 했냐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봤자인 게 저는 사실 이 포토샵보다 더 강력한 그림 편집 프로그램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뭐 이제 색도나 채도나 명도 같은 거를 약간의 이제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거라도 이제 2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파워포인트로 못하는 건 없지만 실제로 고급적인 그림 편집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간에 이제 그 그림 말고도 사실은 삽입 탭 쪽을 가시면 이제 아이콘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아이콘들 집어넣어가지고 깔끔하게 꾸미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3D 모델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좀 3D틱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그림들도 되게 많아요. 네, 여기 보이시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중에 제가 정리를 또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포토샵보다는 미미하다라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에서 약간의 수식 계산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너무 이제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죠. 엑셀이라고 있어서 사실은 수식 계산은 나는 진짜 파워포인트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수식 계산 같은 것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전혀 아예 못하죠. 여기 수식이 있어도 사실 간단한 수식 정도만 작성을 하고 기호만 붙이고 하는 거지 PPT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은 사실 아예 보지도 못했고 사실 있다고 그래도 정말 파워포인트로만 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뭔가 이제 현수막 아니면은 뭐 이제 브로슈어 같은 이제 홍보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명함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이 가능한가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실상 여기서 사실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저는 이거를 가지고 가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좀 그럴싸하게 꾸밀 수 있거든요. 제가 잠깐만이라도 좀 그냥 대충이라도 만약에 제가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만약에 뭐 명함을 만들어 그러면은 약간 살짝 이렇게 명함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채우기는 뭐 흰색으로 좀 해주고 윤곽선은 또 이제 검은색이나 그런 걸로 좀 해주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삽입해서 아이콘 같은 것들을 넣어서 약간 여기다 이제 회사 같은 걸 이렇게 치면은 회사에 대한 로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 같은 것들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해놓고 그래서 좀 약간 비슷하게라도 명함 비슷하게는 좀 애를 써서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실제로는 뭐 디테일하게 정말 이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제 워드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자들을 또 이렇게 이쁘게 넣어서 보통 이제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두드러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약간 좀 휘어지게 하는 것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효과를 넣는 것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자에 대한 효과도 넣을 수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런 현수막이나 브로슈어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PPT에서 이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만약 만들었으면 요거를 하나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림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물론 제가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하신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단축키를 꼭 사용을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마우스로 이제 충분히 가능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왜 두 번째 강에서 단축키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넣을 때도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래도 단축키를 그나마 좀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단축키는 꼭 알아야 조금 귀찮은 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아시면 좋은데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화면을 바꿔서 제가 또 이제 분위기 세션을 통해서 또 공식 홈페이지로 와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나눠봤고요. 메모장 여기까지만 일단 작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에 그냥 MS 오피스라고 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용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이렇게 본 거고요. 옆에 보시면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 이렇게 가격들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세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눌러봐도 사실은 이제 변경된다라고 바로바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및 기타 여러 개의 앱이라고 써져 있으면서 액세스는 안 보이게 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다른 것들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액세스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PC 전용이라고 해서 무료로 체험하기에 따로 빠져나와 있고 그리고 무료로 체험하기를 눌렀을 때 보통 이제 언제든지 구독을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결제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가격들도 한번 좀 비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밑에 이렇게 퍼스널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쓸 때 이제 연도 89,000원인데 월간 결제는 8,900원 정도로 하니까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이제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다른 것들을 좀 잘 쓸 수 있고 5대 장치에다가 한 계정으로서 로그인을 할 수 있지만 한 명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용도 이제 가격이 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깔끔하게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쁜지 가격 비교하시는 것도 좋고 무료 체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MS 오피스를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MS 오피스 21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 정품키를 또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까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정가 주고 제대로 활용하시거나 그게 좀 아까우시거나 목돈이 나가는 느낌이 드시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월간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것들을 보여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가셔서 눌러서 조금 무슨 종류가 있는지 밑에 내려다 보시면 이렇게 소식들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많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플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끔 이제 가격들 둘러보거나 고민이 들 때쯤이면 다시 오시고 그리고 항상 이 MS 오피스 계정에 대해서 로그인을 꼭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고 Q&A를 한번 좀 가볍게라도 살펴보면서 수업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본격적으로 2강부터는 이제 팁 강의가 시작될 텐데 단축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을 자세하게 이제 6강까지 잘 설명해서 잘 마무리 짓고 저는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